네, 세무사과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근로소득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요 부분, 그래서 이제 비과세 부분,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보면은, 자, 근로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 중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나와야 되고,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총급여액은 전체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고 총급여가 나오거든요. 결국 비과세를 제외한, 전체 받은 것 중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것이 총급여액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비과세로 쓰이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비과세를 많이 이제 하는 게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뭐냐면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위해서 그쵸 직원들이 회사의 일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돈을 쓰는 거죠. 자신의 금액을 자기 쓰는 거. 이걸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일직료, 숙직료, 여비. 이제 자기의 돈을 이제 자신의 돈을 이제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 변상, 회사 일에 대해서 자기 돈을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상을 해준다.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회사에서 받은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 자신이 회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고 다닌 거에 대한 어떤 변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게 맞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있죠. 이제 왜냐하면 자기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회사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차량의 기름값, 그렇죠. 그 다음에 차가 이제 낡기도 하겠죠. 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러죠? 이 차량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기 위해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자가운전 부조금. 그렇죠. 그럼 이것도 위에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비 변상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왜? 자기 차량으로 인해서 자기 차량을 가지고 회사 일을 사용해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각종 경비 등에 대해서 어떤 실비 변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회사의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작업복이라든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피복. 그렇죠. 병원이나 뭐 금융회사, 공장, 광산 그쪽에 주는 작업복이나 피복 같은 것들 당연히 이것도 자 비과세다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또 볼만한 게 뭐 6번은 여러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원양업, 선박, 국외 등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건설 현장 등 근로를 제공하는 보수에서 월 300이 아니고 개정됐죠? 네, 개정돼 가지고 요게 자 5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월 300이 아니라 500만 원 이렇게 바꿔 놓으면 되고 근데 이건 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생산지 근로자, 예, 생산지 근로자로서 자 보면은 생산지 근로자의 경우에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지금 뭐죠? 정규 근로 시간 외에 받은 시간의 근무 수당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간 240만 원 이내, 그렇죠? 한 달이면은 20만 원 이내에 금액 비과세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네, 그 정도 이제 비과세로서는 뭐 근데 또 하나 또 중요한 비과세 이거죠. 근로자가 자 제공받거나 지급받은 식사 회사에 회사에 구내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것도 이제 비과세고요. 만약에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월 20만 원 이하 식사 때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도 비과세예요. 그쵸? 월 20만 원 이하 식사 때 얘도 대표적인 비과세다. 그쵸? 식대를 월 20만 원 이하 받았다. 이것도 비과세. 그리고 여기도 또 개정된 게 있는데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요게 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요 출산 보육수단 중 월 10만 원이 아니죠. 이것도 바뀌었어요. 이것도 20만 원으로 바뀌었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월 20만 원. 네. 이렇게 바뀌어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식대 20만 원 이하 이게 제일 많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금액, 이게 이제 비과세로 가장 많다. 당연히 뭐 피복 같은 거 뭐 당연히 많고요. 자, 이런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죠? 총 급여액이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준다. 이게 여러분 필요 경비의 성격인데, 자, 이 근로자가 필요 경비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근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 이거를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 세법은 실제 경비가 아니라, 자, 어떻게 하자고요? 이렇게 정해놨죠. 총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5천만 원 이하는 70%, 500만 원 초과 1,500 이하는 350만 원에 500만 원 초과액이 40%.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전체 한도는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자, 근로소득 공제를 이렇게 어떻게 표로 만들어 놨죠. 그렇죠. 표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서 자, 요 근로소득 공제를 자, 지급해서 요를 차감해서 이게 뭐예요? 필요 경비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앞에 살펴본 비과세를 제외하고 총 급여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맞춰서 자, 요 표에 나와 있는 자,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필요경비 성격인데, 비로소 우리는 뭘 계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